안녕하십니까. 눈 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TV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심도 있고 재미있는 눈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40대 이상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40대면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0대면 나이 든 사람으로 보였는데 저는 그보다도 많습니다만 40대면 상당히 젊은 나이십니다. 당연히 그 외모에 관심이 있고 또 쌍꺼풀 수술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40대 이상의 쌍꺼풀 수술을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상안검 수술, 그런 말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 즉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하고 놨더니 인상이 나빠 보인다, 부자연스럽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상담자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40대 이상이 돼서 쌍꺼풀 수술하면 부자연스럽지 못해서 미리 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하신 분들이 수술이 다 잘못되셨나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듯이 드릴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수술만 잘 되면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40대 이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 왜 수술을 하고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했는데도 부자연스럽다, 인상이 나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물론 피부의 그런 탄력성이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속눈썹 위에 있는 검판이라는 연골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쉽게 휩니다. 이렇게 둥글게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야 될 탄력 있는 연골 조직이 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더 부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이외에는 충분히 자연스럽고 젊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한 다음에 인상이 나빠졌다고 오신 분입니다. 도대체 왜 나빠진 걸까요? 그 진단해야 됩니다. 나빠진 거에 환자분이 나빠졌다니까 공감만 할 게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면 왜 그런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가 아닌가, 성형수술하는 그런 의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이라는 건 둥글게 나와야지 예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양인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들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기울면 싸나워 보입니다. 그게 그 싸나워 보이는 이유까지는 제가 그 심리적 분석까지, 아니면 그런 심리를 갖게 된 진화 인류학적인 지식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눈이 앞으로 기우면 다 싸납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처지면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운 걸 고치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한 다음에 눈이 둥글게 됐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되니까 기운 거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잘 보시면, 좀 가까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고 보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상안검 수술 후에 왜 인상이 나빠 보이는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또 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이분은 상안검 수술을 받고, 즉 쌍꺼풀 수술을 받고 눈이 부자연스럽다, 역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자, 수술 후 보시면 좀 낫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보시면 눈 앞쪽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또 서양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서양인 유명 배우들 중에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두껍게 시작하는데도 정말 매력이 있고 자연스러운 눈을 가진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여성에 관해서는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게 잡히고 바깥쪽은 얇게 잡히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건 제 이론입니다만, 눈 앞쪽이 두꺼운 여성이 한국에 없습니다. 쌍꺼풀이 있는데 앞쪽은 얇고 바깥쪽이 넓어져야 자연스러운 거지, 앞쪽만 두꺼운 그런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래서 눈에 띄고요.
또 저는 이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 자체가 결국은 쌍꺼풀이 없는데 만드는 그냥 화장보다는 좀 강한 어떤 그 인위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쌍꺼풀이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앞쪽이 이렇게 두꺼우면 재수술 받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수술한 다음에 교정을 했습니다. 앞쪽만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교정을 해서 둥글게 교정해서 더 좋은 모양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앞쪽이 두꺼운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도대체 왜 앞쪽만 이렇게 두꺼울까요? 그 수술하신 분이 깜빡 실수를 해서 디자인을 쭉 하다가 이 부분에 갑자기 졸립니다. 졸으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어서 그런 걸까요? 이건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할 때는 잘어디에서 정확히 합니다.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하든 이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쪽이 두껍다면, 자, 속눈썹이 기운 겁니다. 이 쌍꺼풀 라인은 정상인데 보면은 눈을 뜰 때 눈 앞쪽 부분이 덜 떠지는 겁니다. 유심히 보시면,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눈이 둥글지가 않고 가다가 꺾입니다. 그래서 앞쪽이 두꺼운 겁니다. 그러니까 눈 틀이 둥글지 못하고 앞에 주저앉은 거죠.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앞쪽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눈을 둥글게 교정을 해야 앞쪽부터 얇은 속눈썹과 쌍꺼풀 라인이 평행하게 가는 그런 라인으로 교정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인상이 나빠졌다, 부자연스럽다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재밌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